2026년 3월 29일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자,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가 바라보는 매수 박스 이 자리에 정확히 지금 하단 라인까지 찍고서 장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다만 조금 이제 의심을 해야 할 건, 여기서 장 마감을 할 때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으면 어쩌면 이제 여기가 바닥 구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음봉으로 밀어버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매수 찬스 혹시나 주면은 정말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매수 찬스 박스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이제 이 하락 채널의 하단 라인, 가격적으로는 대략 22,600불 정도, 그 정도까지 추가 하락을 조금 열어둬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바닥이 나왔다라는 어떠한 그런 사인이 나오려 하면 요 자리죠, 요 자리 23,600불 정도를 상승 돌파, 상승 돌파를 해야, 그리고 이제 23,800불 정도까지는 찍어줘야 눌려도 여기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겠구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여기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역헤드앤 숄더 패턴, 그런 패턴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기어코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진바닥이다 라고 확정이 되려면, 그러려면 최소한 이 추세를 상승 돌파해야 한다, 이 하락 추세를 상승 돌파하는 어떠한 그런 굉장한 모멘텀이 발생하는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 바닥을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 정도로만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는 그래도 굉장히 좀 롱 포지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매수의 적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무언가를 투자를 한다, 만약에 나스닥 선물 지수를 투자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 이제 선물, 레버리지, 그 선물 차트, 해외 선물,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10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2계약, 2계약 정도는 롱 포지션으로 체결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증거금을 통해서 배율은 5배수 이하로 설정을 그 정도로 좀 해서, 물론 뭐 배수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증거금을 통해서 약간의 이제 여유분을 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좀 여유를 좀 두고 한 2계약 정도, 만약에 뭐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뭐 20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한 2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맥스 10계약만 채우고 20계약을 채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관점으로 좀 가져가는 자리로서는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물 매매는 제가 해라 마라 결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선물 매매를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한 4계약 정도까지는 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하단이 이탈한다? 그 하단이 이탈하는 자리가 이제 22,600불이 되는 건데, 요 자리가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고 요 자리에서 22,300불, 200불에서 다시 잡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여지는 차트 패턴에서는 좀 저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이래나 저래나 이 매수 찬스 박스에서는 뭘 하든 간에 좀 어떤 거라든지 매수를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괜찮은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코스피 지수로 돌아왔을 때, 자 일단 나스닥 선물 지수의 이 자리, 여기까지 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는 최소 5060포인트, 70포인트 요 정도 자리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쩌면 이탈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야간 선물을 보면은 마이너스 3%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3.14였나? 그 정도 자리를 밑으로 내려봤자 5266포인트, 뭐 5270포인트 요 정도 재는 자리로 이제 월요일날 장 시작을 할 텐데, 생각보다 나스닥 선물 차트의 위치 대비 국내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막 엄청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4,800포인트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나스닥 선물 지수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바닥 국면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코스피 지수가 위에 있네. 일단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버스를 추천을 드려서 분할 매수해서 여기서
요 자리였죠. 정확히 요 자리에서 부분 익절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 내려오면은 적당한 구간에서 그냥 익절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편으로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나사 소물주사가 더 빠져서 이 자리를 이탈한다 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제 여기 요 박스의 중심, 그 중심이 대충 한 4,960포인트 정도 되는데, 과거로 돌아갔을 때 이런 밑단 자리가 이제 4,900포인트 정도 되네요. 요 정도 사이까지만 떨어졌다가 톡 내려온 다음에 나사 소물지수도 요 정도 했다가 요 정도만 딱 훑고 다시 올라가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은 들어요. 지금은 EP 샵2 박스가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이제 희석이 되고 있는 뭐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막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솔직히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 EP 샵1 박스에서 잘 이제 4,950포인트 그 정도까지만 열어두고서 상방 포트를 조금 채워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트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코멘트를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좀 안정적으로 하시려면은 이 P샵2 박스까지는 열어두셔라, 대신에 확률은 조금 내려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안 깰 수도 있냐? 안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근데 깬다 하더라도 막 떨어지는 거는 되게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깨도 살짝만 깬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패턴적으로는 일단은 파동도 한번 볼까요? 파동 설명도 드려야지. 파동 같은 경우는 아직 일봉 파동이 하락 에너지가 완벽히 이제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막내가 바닥을 찍고 둘째가 바닥을 찍게 됐으면은 큰형도 당연히 내려갈 테지만, 여기서 4시간 패턴을 봤을 때 4시간은 막내와 둘째가 지금 바닥을 찍었죠. 큰형 내려가고, 그러니까 반등 나와도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2시간 차트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이야, 조금 담아봐도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시간 패턴에서도 바닥을 어느 정도 바닥이야,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 대신에 일봉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담지는 마. 그래서 제가 아까 한 2계약 정도는 체결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체결해서 반등 나오면은 그 2계약 가지고만 수익을 누리고 분할 매수를 이렇게 깔아 놓으면 되겠죠. 그런 식의 좀 관점을 만약에 제가 한다면 갖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데, 그래도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이도 반등이 나와버렸네.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스피 현재 증시 위치보다는 조금 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비중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중에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 더 비중을 추가하면서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계좌를 늘려나가는, 그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지수는 이제 여기를 안 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 언저리에서 잘 모아간다면 좀 괜찮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피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2배수, 이 자리도 조금 매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퇴직금도 조금만 담았는데, 다음 주 중에는 조금 더 비중을 좀 채우는 그런 액션을 취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가 살짝 콩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제 65,000원을 크게 이탈하기보다는 이 정도 자리 내려오면은 조금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실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을 안 깰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꿈틀꿈틀 하는 게 다시 여기를 또 살렸고 내려갔다가 또 빠르게 말아 올리고, 그러면은 얘도 이 자리를 좀 이탈을 안 하려고 하는 어떤 폼새를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서 비중을 채워 나가면 되겠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조금 패턴이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앞전에도 되게 비슷한 유사 구간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요 자리가 요 정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 현재 자리가. 과거 파동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여기를 안 깨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쭉 당기는 모습이 뭐 엄청 빠르게 나오진 않겠지만, 근시일 내로, 근시일이라기보다는 단기 중기적으로는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 밑에서 잘 모아갔던 거는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일단은 하락에 대한 0.5가 있고
중심이 있고 거기에 또 중심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 패턴을 형성을 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박스 안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잡은 거는 이런 데서 조금 이제 부분 익절을 또 해주고 그런 식으로.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잘 잡은 거는 올라오면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조금 더, 대신에 절대 다 청산하면 안 되고, 여기서 잡은 거는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진짜 정말 좋은 잘 잡은 평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익절, 다익절하면 절대 안 되고, 부분 익절을 한 후에 내려왔을 때 또 어떤 특정 패턴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 15만원, 그 다음에 16만원, 그 다음에 뭐 17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 자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적으로 담아볼 수 있는 자리를 줬었고 반등이 나왔고, 2차적으로 또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상단, 이 상단도 매수. 시장이 세다면 내려왔을 때 반등 나오고 내려왔을 때 반등 나오고, 박스 제공한 박스는 여기지만 박스 상단도 분명히 지지의 근거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예 비중이 없으면 안 된다.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만약에 이런 데 내려오면은 점진적으로 비중을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좀 괜찮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의 반등은 또 여기서 막힐 가능성,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패턴을 만들고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인지가 되었구나,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시간 가치로 좀 끌고 가면은 괜찮은 좀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되게 좋다, 그래서 얘도 분할 매수를 이렇게 받아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더 분할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내려오게 되면 이제 뭐 한 78만 원 정도까지의, 그때 여기 자리에서 굳이 뭐 어느 정도 근처에서 내려왔었고, 또 내려온다면 또 제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밑에 자리를 기다리면 안 된다. 그러면 되게 아쉬운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때 45만 원이 깨지는 자리에서 저는 이제 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돌아가는 판국을 보면은 이제 현재가부터 그냥 분할을 까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는 이제 덜 올라갔다, 이 밑에 자리가 깨지는 구간에서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얘도 조금이라도 잡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은 분할 매수 말씀드렸던 레인지까지 다 거의 다 잡혔을 거고, 얘는 뭐 잘 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냥 분할을 깔았다면 좀 잡혔겠죠. 여전히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CS윈드도 7만원 저항자리다,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까셔라, 분할 매수 체결이 되고 있을 거고,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조금 채우긴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한 번 더 내려가면은 그때 좀 비중을 싣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많이 싣기는 약간 좀 애매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자리가 깨지는 자리를 주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매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그냥 조금 잡은 비중 가지고만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파동적으로는 좀 돌려주려는 모습이 약간의 포착이 되긴 하는데,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는 있겠다. 근데 만약에 여기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실패되면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 정도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아마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인으로 넘어가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비샵 3 박스까지 올라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이 초록색 추세 라인, 거기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 코인도 이제 거의 뭐 다 떨어지지 않았나,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앞전에서 매수가 되게 잘 됐고, 여기서 이제 익절을 다 했었고, 떨어지면서 이제 비중을 조금씩 채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일부 뭐 대응을 했었고, 내려갈 때 현금이 많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냥 사면 된다 라는 자리가 이제 이 비샵 3 이 박스였는데, 그래도 아마 비중 시황대로 하셨던 분들은 30에서 40% 정도의 비중이 채워져 있으실 거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요. 뭐 평균 단가 한 요 정도 되겠죠. 내려오면은 사야죠. 여기는 사야 돼요. 내려오게 되면은 뭐
이게 혹시나 막 밑으로 축 빠지지 않을까? 라면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내려오면 사야 된다. 비중은 60에서 70%까지는 사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코인 시장은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예. 나스닥 선물 지수도 많이 이제 거의 다 빠졌고 그러기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뭐 눌림이 잘 내려왔으니 근데 만약에 그럼 야 이 피샷 박스까지 안 내려오고 반등 나오면 어떡할래? 그러면 반등 나오면 뭐 우리 평단은 한 이쯤에 있으니까 반등 나오면은 뭐 여기 눌리면 사던가 돌파하면은 추격 매수 붙든가 30%에서 30, 40%의 비중이 있잖아요. 비중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쉬울 게 없지. 뭐 되게 막 조바심을 가질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 정도를 가질 비중이면은 한 10% 비중만 들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좀 조바심을 가질 수 있겠는데 30에서 40%의 비중이 잡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게 두렵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것 또한 크게 막 아쉽지 않은 그 정도의 비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매수 전략을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그 정도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국내 거를 보면 이더리움도 참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리플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데서 매도를 안 했다면 아주 그냥 그대로 평균 단가 여기 있었을 때 그대로 다시 본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응을 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그랬던 거고 솔라노도 그대로 다 내려왔고 수위는 더 내려왔고 수위 좀 메리트 있는 자리. 제가 앞전에 수위 같은 경우는 얘는 조금 내려올 때 다른 것보다는 더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머지 것들은 뭐 세이도 이제 저는 세이도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종목이었는데 세이도 안 하고 사실 도지도 저는 이제 도지도 별로 관심이 아예 없고요. 유니스왑도 뭐 이제는 관심이 없고요. 에테나도 관심이 없고요. 폴카닷도 관심이 없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어디 갔니? 됐다. 이 정도만 그냥 해놓고 비트코인 파동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파동 같은 경우는 막내가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짜리예요. 쓰리바닥짜리. 둘째는 저점을 낮췄지만은 막내가 쓰리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찍고 턴을 하게 되면은 찍고 턴을 해 이렇게 되고 중간에 서턴 그러면서 휩소가 나와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야 그러면은 만약에 패턴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일단은 여기 자리 9,750만원 자리는 안 깨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깨진다? 그럼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니요. 개인적인 손절 라인은 9,200만원입니다. 여기가 깨지지 아니한다면 내려오더라도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홀딩 하셔라. 근데 만약에 9,200만원이 깨진다 라고 하면 코인에 들고 있는 전체 투자 원금 거기서 20에서 30% 비중만 냅두고 전량 현금화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의 기준만 갖고 있다면 무서울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